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싸 안은 그곳에 부탄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다. 세상이 경제 성장에 열광하던 20세기 후반, 이 나라의 젊은 국왕은 의회에서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강료들은 당황했고 외국 경제학자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국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 수도원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억했다. 승려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평온했고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돌봤다. 그때부터 부탄은 국민 총행복이라는 독특한 지표를 만들어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한참 뒤에야 허용됐다. 외부 세계의 소음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힐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부탄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출근하며 숲은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잃어가는 동안 부탄은 천천히 걸으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작은 점 같은 섬들이 있다. 투발루. 인구 10,000명 남짓한 이 나라는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독립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희망에 차 있었다. 작지만 자유로운 나라, 야자수가 흔들리는 해변, 맑은 바닷물.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악몽이 시작됐다. 매년 바닷물이 조금씩 높아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인의 집 마당에 바닷물이 차올랐다. 그 다음 해에는 마을 도로가 침수됐다. 과학자들이 찾아와 말했다. 이 나라는 50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투발루 사람들은 절망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았고 여기 묻힌 선조들의 무덤이 있었다.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주가 아니라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었다. 정부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민을 요청했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섬을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한다. 내일도 이 땅이 남아있기를. 인도양 한가운데 마다가스카르 옆에 코모로라는 화산섬들이 있다. 1975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 나라는 축복받은 땅이었다. 향신료가 자라고 바닐라 향기가 섬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권력을 잡으려는 장군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어느 날 밤 총성이 울리면 아침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발표됐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계절행사야. 40년 동안 20번이 넘는 쿠데타. 한 용병 대장은 여러 번 쿠데타를 주도하며 사실상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국제사회는 비난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다. 너무 작은 나라였고 석유도 없었고 전략적 가치도 크지 않았다. 시장의 상인들은 정치를 믿지 않게 됐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아침에 생선을 팔고 저녁에 가족과 식사하고 밤에는 또 어떤 총성이 들릴지 귀를 기울이며 잠들었다. 이탈리아 산악지대 한가운데 산마리노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 서기 301년 돌을 깎는 석공 마리누스가 종교 박해를 피해 티타노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에 작은 공동체를 세웠고 그것이 나라가 됐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나라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했을 때도,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외칠 때도 산마리노는 중립을 지켰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폴레옹이 한 번은 이 나라를 방문했다. 주민들은 떨며 황제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작고 오래된 자유를 어찌 짓밟겠는가? 그는 오히려 밀과 대포를 선물로 줬다. 산마리노 사람들은 대포를 받으며 생각했다. 싸우려고 준 게 아니라 존중의 표시구나. 지금도 이 나라는 해마다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한다. 6개월마다 권력이 바뀐다. 독재가 생길 틈이 없는 시스템이다. 작은 나라지만 자유는 누구보다 컸다. 아프리카 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가운데에 완전히 둘러싸인 나라가 있다. 레소토. 이 나라의 모든 땅이 해발 1400m 이상이다. 산 위의 왕국. 19세기 줄루족의 전사들이 남아프리카를 휩쓸었다. 작은 부족들은 도망치거나 폭속됐다. 바소토족의 추장 모실수는 고민했다. 싸우면 죽고 도망치면 땅을 잃는다. 그는 제3의 길을 택했다. 영국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영국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레소토는 영국의 보호령이 됐지만 완전한 식민지는 되지 않았다. 왕은 그대로 남았고 땅도 지켰다. 주변 모든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할 때 레소토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 지금도 이 나라는 왕국이다. 산속 마을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목동들이 양을 몰고 여름이면 눈이 쌓인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른다. 가난하지만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남미의 북쪽 해안, 아마존 우림과 카리브해 사이에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곳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 네덜란드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었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왔다. 노예제가 폐지되자 이번에는 인도와 자바에서 계약 노동자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유럽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독립 후 이 나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남미에 있지만 네덜란드어를 쓰고 힌두교 사원과 이슬람 사원과 기독교 교회가 나란히 서 있다. 거리에서는 인도 음악과 아프리카 북소리와 인도네시아 가물란이 동시에 들린다. 사람들은 물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답은 천천히 나왔다. 우리는 모두다. 우리는 세계의 축소판이다. 최근 들어 이 나라는 마약 밀매의 경유지로 악명을 얻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언어로 인사하고 서로 다른 신을 믿으면서도 함께 산다. 혼란스럽지만 아름다운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작은 나라들의 이야기는 세계사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살아남는 것, 정체성을 지키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힘이라고. 부탄은 행복을 선택했고, 투발루는 사라지면서도 존엄을 지켰고, 코모로는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산마리노는 1700년을 살아남았고, 레소토는 산 위에서 자유를 지켰고, 수리남은 다름을 포용했다. 이것이 잊혀진 왕국들의 진짜 이야기다.